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대우건설이 한국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이은 후속 작업으로 원자력 분야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조직은 국내 원전팀, 소형 모듈 원자로팀, 원자력 설계팀 등 3개 팀과 체코 원전 준비반 1개 반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안보 위기로 앞다투어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는 유럽 시장과 UAE 등 중동 지역에서도 제2, 제3의 체코 원전 수주 쾌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이 국내 로보틱스 솔루션 기업인 주식회사 로보원에 약 150억 원을 투자해 경영권을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금은 로보원의 연구개발은 물론 시설 투자와 각종 장비 구축에 투입됩니다. 특히 고려아연은 이번 투자를 통해 로보원의 AI 폐기물 선별 로봇을 활용해 전자 폐기물 선별 공정을 자동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차세대 수소 모빌리티의 핵심인 수소 전기 트램을 대중에 공개하며 수소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늘 자사의 수소 전기 트램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전기 트램은 현대로템의 모회사인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수소 사업 중 하나로 주행에 필요한 전력을 직접 생산하며 동작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공기 정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그룹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의 한 축을 차지하는 도심형 수소 전기 트램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앞으로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서도 수소 전기 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현대로템은 수소 전기 트램을 비롯해 동차, 기관차, 고속열차까지 아우르는 수소 기반 철도 차량 풀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시간이 갈수록 미소를 띠는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점차 낙폭을 줄이며 약보합권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닷새째 밀린 반면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했고 또 금융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제약바이오주, 특히 비만치료제 관련주는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8월 CPI가 발표되고 또 미 대선 후보 TV 토론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우리 시장이 추석 연휴로 3일간 휴장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도 불확실한 시장이 예상되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들 가득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저희가 좀 그나마 낙폭을 좀 만회하는 하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 일단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더라. 네, 국내 증시 정말 처참하게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요. 바닥을 길 뿐만 아니라 이 바닥을 기던 지렁이를 아주 지려 밟았죠, 그죠? 아픕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꿈틀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을 매크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랬고, 뭐 9월달, 8월달에 워낙 힘들었어서 9월달은 조금 그래도 낫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9월도 뭐 쉽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주 명절 앞두고 있죠. 뭐 또 다음 주 FOMC 앞두고 있죠. 또 TV 토론회 앞두고 있죠. 우리나라 옵션 만기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언제는 편했습니까, 그죠? 증시가 편할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시는 항상 가장 간단한 원리만 생각하시라 그랬죠.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공포를 사고 탐욕을 판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크게 잃을 일은 없겠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일단 복잡한 매크로는 좀 접어두고요. 앵커님, 네. 제가 지수가 실제로도 제가 마법의 키워드를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나오면 증시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오, 궁금한데요? 매크로 복잡하잖아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상승했었던 흐름들 8월, 그러니까 최근 한 달간의 수급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모든 재료에 수급이 우선한다라는 증시 격언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는 거죠. 그죠? 자, 코스피는요. 시총 상위주들 플레이니까 외국인들은 단순합니다. 그냥 지수 올리고 싶으면 삼전 하이닉스 올리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수는 올라가죠. 요새 외국인이 안 사는 이유, 삼전 하이닉스 안 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는 게 느꼈잖아요. 바이오, 2차 전지, 뭐 방산, 조선, 순환매가 아무리 돌아도 지수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순환매가 돌면 지수가 가요? 아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가야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을 쓰는 우리는 다우 지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야 가잖아요. 자, 그러면 외국인 사는 날 볼까요? 9월 2일. 자, 외국인들 많이 안 삽니다. 대신 얘네가 매일 사면 매일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8월 22일 여기 3일 20, 21, 20 외국인 3일 샀죠? 3일 올라갑니다. 하루 사니까 하루 올라갔죠. 외국인들 여기 4일 사니까 4일 올라갔죠. 보셨죠? 네.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면 코스피는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가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죠? 코스피가 어차피 외국인 들어오면 시총 상위주들 사서 올리니까요. 자, 그럼 코스닥은 삼성전자 간다고 우리 계좌가 빵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5% 올라가면 그날 셔터 내리는 날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안 가요. 삼성전자 원맨쇼의 날이죠. 그날은. 그죠?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언제 올라가냐?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코스닥은요. 외국인만 사서는 안 갑니다. 더 어려운 시장이죠. 코스닥은 자 보세요. 이번 달 최근 한 달간 5번 올랐습니다. 딱 5번 올랐는데요. 자, 흐름 보면 외국인과 기관까지. 그러니까 외국인만 사서는 코스피는 외국인만 사도 가요. 근데 코스닥은 기관이 쌍끌이로 같이 사야 올라갑니다. 오늘이죠. 바로 9월 9일. 자, 그래서 오늘 오전장 중에 외국인 기관이 아침부터 같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월달 무서워요. 추석 앞둔 월요일 또 블랙 먼데이인가요? 월요일마다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아침마다 말씀하시라 제가 이제 여기 커뮤니티 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괜찮을걸요? 오늘은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단타, DI 같은 것도 수익을 좀 내드리고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흐름들 8월 30일 날 외국인 기관 같이 사니까 올라가죠. 그죠? 8월 20일 날 외국인 기관 같이 사니까 올라가죠. 14, 16 외국인 기관 같이 사니까 올라가죠. 그죠? 자, 그러면 부등호가 성립이 됐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양매수하는 날은 90% 이상 확률로 올라간다. 그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느냐는 그 후 문제고요. 지수가 안 가면 종목 안 가는 거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대신 지수가 가는 날은 종목들 찾아보면 낙폭과 대주 위주로 워낙 시장이 깔려 있다 보니까 할 게 많아요. 아시겠죠? 요 수급 체크, 요게 일단 마법의 키워드니까 여러분들 또 9월달 장세 대응하실 때 일단 아침 9시부터 10시 수급 현황 딱 보고 전진해야 되는지 후퇴해야 되는지 관망해야 되는지 일단은 전략을 세우고 종목은 그 나중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장 판단을 일단 수급부터 보시면서 하시기를 먼저 마법의 키워드부터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지수와 관련해서 마법 같은 공식도 좀 들어봤고요. 저희가 시장에서 매크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주말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국채 금리라든지 아니면 환율에도 영향이 좀 있었는데 전문가님 이런 매크로적인 요소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 전에 보았던 것들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우리는 한 7월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화면 보시면 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봤고요. 그죠? 얘가 급등하면 또 금리 인하가 멀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는 없는 거야. 파월은 저렇게 왜 이렇게 매파적인 거야? 하면서 증시가 연준을 오히려 매서운 눈초리로 견지했었죠. 도대체 금리 인하 언제 하는 거야? 그때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죠? 지금은 미국 금리 인하가 뭐 비컷이네 뭐네 지금 상관없이 경기 침체라는 우려감들.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고용이 너무 또 뜨거워서 미국 증시가 노랜딩,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노랜딩, 내려오질 않아서 고용이 너무 뜨거워서 증시가 금리 인하를 못해서 인플레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가 잡혔잖아요. 고용 식었잖아요. 그럼 왜 증시는 안 가요?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던 것과 지금의 관심사.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20대 때 느끼는 관심사랑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해마다 또 쪼개보면 그러니까 증시도 그때 구간에서 봤던 관심사들이 굉장히 틀려지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의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죠? 지금 시장의 이 관심사는 자, 금리도 아니고요, 10년물도 아니고 유가도 아닙니다. 자, 유가도 이제 뭐 전쟁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박살 났죠, 그죠? 67달러. 그럼 인플레 일단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원달러 환율도 뭐 1,300원대, 1,400원대는 이미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1,200원대나 1,500원대 오면 모를까. 이 레인지는 워낙 우리가 오랜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 N달러 환율, 즉 장이 빠질 때마다 이거 이제 나올 거예요. 뭐예요? 이때 블랙 먼데이 날 뭐라 그랬어요? N캐리. N캐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도 얼마나 세상에 풀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지수가 폭락하면 이거는 거의 다락방에 몽달 귀신이라 그랬죠. 아유 공포스럽다. 저 귀신 때문에 그래. 그죠? 이런 귀신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후행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지수가 공포스러울 때마다 마치 괴담처럼 나타나는 엔캐리에 대한 얘기지. 이거는 현실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있다 한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는 이놈이란 말이죠, 그죠? 엔비디아 102달러대로 떨어졌고요. 물론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AI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라고 치면 최근 5년간 주가가 10배거, 10배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고점에서 흔들리는 거, 그리고 이 IT 버블과 엔비디아를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소모적인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만 생각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AI가 과연 쓸데없는, 과연 거품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IT 버블을 지나서, 닷컴 버블을 지나서 우리는 IT 시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듯이 지금 AI 시대에 누가 왕인지는 모릅니다, 그죠? 예전에 이 월마트가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 지금 미국 시가총액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들어가는 아마존이 월마트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때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야, 저런 인터넷 상거래 업체가 월마트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저거 버블이다. 지금 어떻게 됐죠? 이런 거죠. 또 우리가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등장하기 전에 등장했었던 모토로라, 노키아 이런 폰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잖아요. 블랙베리 이런 기업들 뭐예요? 스마트폰에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구글 CEO가 얘기했죠.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기업보다 아주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이 훨씬 더 위험하다. 그죠? 저는 AI 시대의 버블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러한 이 주가 조정은 오히려 성악개미들이 계시다면 100달러 밑에서는 무조건 담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테슬라는 저는 여전히 반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주식들의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보는 것 같죠. 지난주에 포스코 퓨처엠이 하루에 한 15% 올라가더니 한 2, 3일 만에 그대로 제자리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가 올라가거든 4일만 주세요. 그대로 다 빠집니다. 하루에 얼마가 올라가든 또 4일 어떤 종목이든 4일만 주세요. 그대로 다 빠집니다. 자, 테슬라 올라갑니다. 그대로 빠집니다. 올라갑니다. 그대로 빠집니다. 그죠? 국내 증시 2차 전지주들을 보는 것 같죠. 그죠? 하루에 얼마가 한 2, 3일 낑낑 올라갔다가 또르륵 낑낑 올라갔다가 또르륵 이런 식으로 그죠? 저는 2차 전지주들은 여전히 앞으로 반등해도 뭐 캐즘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하기 싫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얘기는 그나마 제일 잘 버텨주는 애플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이렇게 계속 괜찮나요? 들려주시죠. 네. 9월 달에 증시의 공포감도 뭐 여전히 유효하긴 한데 이것도 엔캐리와 같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PR이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들고 왔는데 왜 들고 왔냐면 지난번에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이후에 한 달 만에 또 지수가 좀 그 영역대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달 전 악재와 지금 악재가 틀려졌나요? 똑같죠. 경기 침체 우려감, 뭐 또 여러 가지 변수들, 이제 인플레에서 이제는 경기 지표로 CPI에서 PPI로 이런 이 시장의 시선이 바뀐 게 이 블랙 먼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바뀐 거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지수 영역도 바로 그러한 영역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이 뭐 좋은 소식이 있었나요?
뭐 삼성전자, 뭐 퀄테스트, 뭐 엔비디아 좋은 얘기 있었어요? 물론 오늘 삼성전자 못 올라갔지만요. 또 소부장 좋은 얘기 있었나요? 뭐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오늘 이런 반등을 자율 반등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냥 그냥 말 그대로 밟으면 꿈틀하는. 야, 여기는 좀 심하지 않냐, 그죠? 자 보세요, 8배. 정말 말씀 좀 드렸죠. 금융위기, 재정위기, 무역 분쟁. 그러니까 이 정말 한 3년 만에 한 번 등장할까 말까 하는 서킷 브레이커처럼 우리나라 국내 선행 PER이 9배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거의 이 미국 증시 PER이 거의 평균적으로 한 18배, 19배 정도 되거든요. 정말 이 싸고요. 정말 싸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8배 수준의 마켓, 굳이 비교하자면 중국 시장이 8배라 그랬죠. 공산주의 국가. 나라가 야, 너 좀 마음에 안 드네? 다 갖고 와. CEO. 그 예전에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발언을 했다가 한 3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시장과 PR이 같아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싼 영역대로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셀 2000 지수도 견주합니다. 5년 만에 지금 트라이가 나오는 러셀 2000 지수, 코스피와 상관계수가 0.8, 그러니까 80% 이상 확률로 코스피와 상관계수를 보이는 거는 다우도 아니고요, 나스닥도 아닙니다, S&P도 아니고 러셀 2000입니다. 근데 러셀 2000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고점 트라이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죠. 지금 여전히 힘들지만 이러한 흐름들, 미국 증시 러셀 2000도요 한 4년 못 갔어요. 미국 증시도 다 같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한 7개 종목, 8개 종목이 다 끌어올린 겁니다. 미국 증시도 항상 하락 종목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계속 랠리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한 12개월 정도 2024년 초부터 그냥 확 치고 올라가 버렸죠. 그죠? 증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원히 안 될 것 같지만 또 분위기 반전은 순식간에 와 있고요. 또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지금 장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일정은 뭐 크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두 가지 변수 요인, TV 토론회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 시리즈 공개가 있는데, 원래 화요일 날 공개가 있는데 TV 토론회가 있어서 오늘 공개합니다. 이게 일정이 바뀌어졌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지난주에 나온 일정들 보시면 대부분 화요일 날 발표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나옵니다. 대선 토론회와 겹치지 않게 애플에서 하루 땡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9월 10일 오전 애플 현지 시간으로 10시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9월 10일 2시에 여기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애플 애플 뭐 신작 발표 뭐 그냥 또 그렇겠지, 기대감은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기대감이 없는데, 자 여기서 혹시나 애플이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도 최근 플래그십 모델에 뭐 달고 왔어요? 실시간 통역 기능 달고 왔죠. AI 기능 탑재했잖아요, 그죠? 애플도 인텔리전스라는 AI 기능을 탑재를 하고 나옵니다. 즉 이제 디바이스가 AI를 치고 달고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 우리나라 갤럭시는 실시간 통역을 달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애플은 AI를 통해서 사진 편집, 이모티콘 생성, 이러한 그 챗GPT를 적용해서 이게 나옵니다. 즉 지금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뭐예요? 엔비디아가 좀 힘들어하니까, 칩이 힘들어하면 이러한 좀 이 디바이스들이 좀 도와줘야 되죠. 실생활로 이거 되네라고 여기서 좀 희망을 찾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국 대선 토론회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MBC에서 한번, KBS에서 한번, SBS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미국은 2차 토론회 딱 한 번, 9월 10일 날, 그리고 뭐 부통령 토론회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딱 한 번 맞짱을 뜨거든요, 그죠? 여기에서 지난 토론회 때 보셨잖아요. 그렇게 고집 부리던 바이든도 토론회 딱 끝나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안 되겠다, 그죠? 그만큼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빅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증시에 예전처럼 뭐 트램프 트레이드 뭐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의 이 모멘텀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FOMC 회의는 다음 주입니다. 이 부분 일단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매주 월요일마다 시장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데 전문가님, 저희가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또 휴장입니다. 네. 월요일에 전문가님이 이제 바로는 또 만나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휴장하는 동안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좀 휴장하는 동안 어떤 부분들에 집중해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휴장하는 동안 우리는 장이 안 열리니까 대응할 건 없고요. 네. 때리는 대로 맞고요. 주면 주는 대로 먹고요. 네, 요 정도죠. 뭐 근데 관전 포인트는 좀 잘 문의 주셨는데, 자, 제 그냥 사견이에요. 다음 주 일정에서는 FOMC 회의가, 그러니까 의미 상징성이 있잖아요. 드디어 피벗. 그렇게 언제 하는 거야? 몇 포인트 하는 거야? 작년부터 봐왔던 드디어 첫 피벗이 나오기 때문에, 자, 어느 쪽으로 선회하고 보폭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 좀 드리면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매파 이 인사가 윌러 연준 이사가 얘는 또 그러면 0.5 할 수도 있지라고 하고요. 2인자죠, 그죠? 뉴욕 연은 총재는 비둘기파였는데 아니야 이번에 0.25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답니다. 또 지금은 FOMC를 앞둔 일주일간은 인사들의 발언을 못 해요. 블랙아웃 기간. 힌트를 시장이 못 줍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는 선생님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일주일에 10일 전부터는 FOMC 인사들이 뭐 어디 연설회나 어디 뭐 청문회나 이런 데 가서 금리에 대해서 일절지하 발언을 못하는 깜깜이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제 사견만 말씀 좀 드려보면 저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로. 금리 인하를 안 할 확률은 제로고요. 0.2냐, 25냐, 0.5냐, B컷이냐 아니냐인데 저는 0.25를 하면 스무스 가던 길 갈 거고요. 만약에 0.5를 하면 저는 아마 울면서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증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즉 지금 시장의 시선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0.5 bp를 인하를 한다면 늦었구나. 그러니까 연준이 먼저 대응을 하는 거냐, 예방 주사를 맞느냐 아니면 치료제를 맞느냐.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맞는 백신과 코로나에 걸려서 맞는 치료제, 그러니까 코로나로 치면 이 차이예요. 0.25를 하면 우리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와도 우리는 0.25를 했으니 쉽게 병에 걸리지는 않을 거야. 침체는 쉽게 오지 않을 거야. 라면서 시장이 안도를 할 거고요. 만약에 0.5를 한다면 코로나가 걸렸구나. 이거 침체가 인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또 와장창 깨질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건 그래서 그냥 숫자 우리가 바라던 금리 인하하니까 0.25보다 0.5가 좋지. 제 생각은 전혀 반대로 0.25만 해야 된다. 그렇게 일단 체크하시고 우리나라 추석 이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 부분 어디냐 여러분들 잘 보시고 대응 전략 세우시고 또 우리 또 이 커뮤니티망에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잖아요, 그죠?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또 그때 이 회의 결과들 제가 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코너죠. 매주 월요일은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최정의 종목들로만 꾸린 위너 11 군단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주고 계신데요.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선발 라인업입니다. 먼저 수비수부터 살펴보면요. 익숙한 이름들이 있고요. 오늘 또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입니다. 리가켄바이오와 휴젤 이름을 올렸고요. 미드필더에는 ENF 테크놀로지, 카페24, 신흥 SEC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격수 총 4명의 선수들이 선발이 됐는데 지어소프트와 DI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3종목 있고요. 먼저 히든 종목 살펴보기 전에 각 이름이 공개된 선수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리가켄바이오와 휴젤 항상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짚어주실 부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나요? 당황하셨죠? 왜냐하면
지금 종목들이 일단 시장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고 종목들도 시장에 따라서 확 초토화가 됐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시장 밀리면 또 초토화가 됐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지금 이런 담금질이죠, 그죠? 지수가 빵빵 터지니까 종목들도 밑으로 계속 담금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담금질을 당하면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집니다, 그죠? 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떨어지면 거기서 사는 거구나, 그죠? 자, 이런 학습 효과상 담금질을 당하면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바이오에서 계속적으로 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그러니까 8월 5일 날 담금질 당하고 신고가. 지금도 담금질 당했죠? 그죠? 자, 한 2, 3주 있다가 신고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여줬잖아요. 담금질 당하고 신고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종목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판단할 때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을 판단하는 지금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수 변동성이 클 때는 지수가 빠질 때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수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도대체 뭐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보조 지표는 뭐라 그랬어요? 지수 그 자체라 그랬죠, 그죠? 리가켄바이오 담금질을 당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지수보다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휴젤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8월 5일 날 얘도 담금질 당합니다. 그러나 얼마 2주만 주면 신고가, 그죠? 지금 담금질 당합니다. 자, 2주만 줘볼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2주 후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수라는 역할에 걸맞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두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드필더 종목들도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ENF 테크놀로지 카페24 신흥 SEC인데요. 자, 세 종목 모두 다 날고 기는 실적들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들은 그냥 차트보다는 실적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신흥 SEC입니다. 자,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저평가, 저평가 탑3 안에 드는 종목이 아니고요. 저평가 넘버1 종목입니다. 캐즘이다 뭐다 난리칠 작년에도 영업이익 증가폭을 기록했고요. 올해도 영업이익 164억 정도 기록하면서 상반기에 영업이익 감소하는 것보다 굉장히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 1분기 영업이익 100억 초반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한 3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죠? 물론 소재랑 부품이랑은 모듈이랑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 수치만 적용했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 기업 시가총액 3천억짜리 2차 전지 종목이다. 영업이익 캐즘 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주들 지금 폭망에 주가도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 작년 한 해 영업이익 올해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47% 증가세를 보여줬고요. 하반기에도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죠? 그리고 뭐 종목들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본격적으로 4년, 그러니까 흑자라고 찾아볼 수 없는 기업인데 드디어 유튜브 광고 시장 카페24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흑자 전환, 이 흑자 전환 폭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카페24도 하락 구간에만 계속 매수하시라 그랬죠. 잘 보시면 카페24는 무조건 밑에서 한번 먹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드필더 종목들도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공격수도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오소프트 굉장히 잘 버티더라고요. 그죠? 지오소프트도 자 보시면 지금 주가가 역배열에 지금 이평선 깨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자, 종목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의지하는 선이죠. 20일 이동평균 주가선. 자, 한 번 조정 주고요. 두 번째 또 조정 주면서 굉장히 좀 잘 버티는 종목입니다. 즉 굉장히 공격수로서 화려한 골을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 경기 때마다 일단 실망시키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격수라고 하지만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복 없는 공격수다. 실적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오아시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뭐가 있나요? 뭐 보안인가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오아시스
신선 배송 그쪽으로 실적 좋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I는 배팅 한번 더 해보세요. 자, 이 종목은 오늘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반도체주들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DI가 아주 제격입니다. 자, DI요. 자, 구간이 명간이고요. 자, 올해 상반기 이래봬도 코스피 종목입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오른 1월부터 6월까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이 1위가 DI입니다. 650% 상승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테마 타고 갔나요? 예, 뭐 초전도체입니까? 뭐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뭐 치매 뭐 치료제예요? 비만 치료제입니까? 아니요. HBM 하이닉스향 드디어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HBM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마법의 키워드였는데요. 얘만 갖다 붙이면 주가가 다 급등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HBM주야 에이 하면서 지금 시장에 좀 천대받고 있죠. 그러나 HBM이 끝났나요? AI가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꺼지지 않은 불꽃입니다. 지금 다 꺼졌다. 제가 됐구나. 아니요. 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니라 아직 불씨가 살아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공략해서 단기 수익으로는 잘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보세요. 매수 계속해주고 있죠. 그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개인이 많이 털렸습니다. 이런 종목을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빈집털이. 빈집털이. 네. 아시겠죠? 개인들 많이 털려 있어요. 빈집입니다. 수급의 빈집. 반도체주가 상승이 나온다면 하이닉스 4~5% 부러지는 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최소한 플러스권 유지해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는 내 차례인가 하는 날 이런 거 탁 잡아보시면 한 5% 나온다니까요. 그죠? 오늘 나스닥 선물 지수도 괜찮은 거 보니까 내일은 반도체의 날이 한번 오지 않을까? 그러면 DI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빈집털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공격수로 지어소프트와 DI까지 살펴봤는데요. 지수가 잘 가지 못하는 요즘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봐야 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별 다양한 투자 전략도 배워보시고 원하시는 종목 꼭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히든주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들을 공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부터 힌트 들려주실까요? 네, 오늘 앵커님이 아까 오전에 시황 브리핑 해주시면서 설명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갔던 테마가 비만 치료제였죠. 그죠? 대봉 LS 기억나시죠? 제가 매일 따봉 LS 하면서 말씀 좀 드렸던 대봉 LS가 오늘도 대장주로 상한가 같고요. 또 관련주들이 뭐 DXVX 25%, 인벤티지랩 17%, 뭐 블루 엠텍 13% 이런 식으로 오늘 상승률 1위 테마가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다른 바이오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는 꼭 주목하시라. 뉴스가 나오면 꼭 세 가지는 뒷심이 있다. 비만, 당뇨, 그리고 탈모. 이 세 개는 여러분들 계속 좀 보시면 아마 시장에서 아주 좋은 바이오 중에서는 가장 좋은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기업은 펩타이드를 개발하고요. 그리고 CDMO,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러한 기업들, 바이넥스가 하는 이 주문자 생산, 그러니까 이 화장품으로 치면 ODM처럼 이렇게 만들어 줘 하면 펩타이드를 주로 만들어주는 팩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물론 개발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가 왜 중요합니까? 자, 뭐예요? GLP-1 비만 치료제가 합성 펩타이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비만 당뇨약, 그러니까 당뇨약을 개발하다가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간 거잖아요.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 이러한 기업들의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성이 크죠, 그죠? LVMH 불멸의 유럽 시가총액 1위 루이비통 회사를 내려앉힌
유럽 시가총액 1위가 된 기업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비만 치료제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요. 자, 보시면 이 기업의 공장에 누가 갔냐면 식약처 평가 원장이 갔어요. 박윤주 씨가 가서 이 기업 청주시에 있는 이 오성 공장을 갔는데요. 이 간담회 해서 이 세미글라티드, 제파운드 이게 펩타이드예요. 그죠? GLP-1. 이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제가 블랭크를 쳐놨는데 이 기업명은 종목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가 커뮤니티 방에다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내일 장 전에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만약에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 아침부터 빨리 올라가서 못 사셨다. 이거 하나 남았어요. 제가 종목 중에 남은 종목 잘 찾아오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이 기사를 제가 좀 너무 자극적일까 봐 뽑아오지는 않았는데요. 박윤주 원장이 갔을 때 어떠한 기업들이 같이 갔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 병풍 세워놓고 가잖아요. 이게 고위 관계자들 가면 뒤에 기업 총수들 쫙 병풍 세워서 가잖아요. 박윤주 원장 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의 팩토리 갖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노보노디스크,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유한양행, 휴원스 이런 국내 대기업들, 국내외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국지의 넘버원 회사들까지도 우리나라 이 상주하고 있는 회사들은 모두 다 따라가서 이 공장의 펩타이드 기술을 같이 보면서 오 하면서 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뭐가 모르겠지만 일단 갔다는 것 자체, 그죠? 이재용 회장이 부산시장 가서 어묵 하나 먹어도 그 어묵집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공장에 이 우리나라 한국 지사를 갖고 있는 노보노,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기업들이 갔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기업이 CDMO만 하는 게 아니라 이 AMG 217이거든요. 당뇨 비만 치료용 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미약합니다. 아주 미약해요. 아직 전임상도 못했어요. 이거를 제가 뭐 뻥튀기해서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파이프라인이 그래도 이 정도의 구색은 갖추고 있다. 자, 뭐예요? 모멘텀이 굉장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 뭐 대봉에를 쓰는 막 지금 내일 막 신약 찍어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다 도찐 개찐입니다. 테마는 코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고리가 날카롭냐 아니냐. 즉 이 고리라는 건 뭐예요? 순환매가 오느냐 아니냐 차이지. 이 종목이 순환매를 테마를 만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죠? 만약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가 신저가 가고 있어요. 대봉 LS가 어디 주가가 상한가 갑니까, 그죠? 그런 이 시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마주를 하실 때는 모멘텀을 크게 찾지 마세요. 이 고리가 얼마나 걸면 걸릴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 공장에 누가 갔네? 그래도 개발은 하네? 이런 고리가 있는 기업들, 그죠? 만약에 이런 것들 모멘텀 분석하면 테마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할 때는 기업 분석 크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멘텀 투자할 때는 기업 분석을 차트를 크게 보지 마시고 거꾸로 하시죠. 테마 보는데 막 기업 분석하시고 기업 분석할 종목을 막 테마 분석, 차트 분석하시고 그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가볍게 테마 순환매 시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기업들은 바텀업 방식이 아니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차트를 보면서 야 이것도 한번 같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그러니까 지난달 블랙먼데이 저점을 이렇게 지지하고 지금 먼저 하나, 둘, 셋. 저는 양봉 3개 나오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적산병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근데 적산병을 매번 좋아하진 않아요. 언제 좋아하냐면 지수가 흑산병일 때, 지수가 막 꺾일 때 종목이 양봉 탁탁탁 내주는 거죠, 그죠? 지수가 올라가면서 종목이 올라가면 잘 안 보여요. 이게 지가 좋아서 올라가는 건지 지수 따라 올라가는 건지. 막말로 코스닥이 3% 올라가는데 지수가 한 2% 올라갔어요. 큰 힘이 있나요? 근데 코스닥이 마이너스 10% 서킷 나오는 종목이 2% 올라갔어요. 상한가 같은 2%죠, 그죠? 이거 뭐지? 2%가 왜 올라갔지? 이런 거예요. 자, 지수가 꺼지는데 얘 혼자 왜 올라갑니까 지금, 그죠? 치료제 비만 쪽 테마 타고 슬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도 올라갈 때 잡으면 100% 물립니다.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런 후발주들은 이렇게 선발주들을 쉬는 타이밍에 한번 훅 치고 내려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메인 음식은 아니에요. 메인은 뭐 인벤티지랩, 뭐 대봉 LS가 지금 메인 음식이 나왔다면은
에피타이저 정도, 후식 정도로 보시면서 얘네들이 다 식사 끝나고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훅 치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게 뭐 상한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한 목표 주가 한 10% 정도 이렇게 짧게 내일 끊어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들 커뮤니티방에서 종목들 좀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거든요. 확확 시세가 움직이는 유동성이 좀 적기 때문에 꼭 매매 전략 가격 라인은 커뮤니티방에서 제가 내일 알려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잘 체크하셔서 한 10% 정도만 10%가 작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한 10% 정도 딱 목표 수익 잡고 한번 내일 제가 트레이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주 만나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테마주가 굉장히 강했죠.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대봉 LS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상한가의 주인공이 될 종목이 궁금하다. 그 종목에 꼭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내일장에서 투자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비만 치료제 테마주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히든주도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도 시장 보니까 일단 전력기기 설비주들이 오늘 좀 반등을 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AI와 관련한 종목들, 그러니까 전력 설비도 AI가 전력 소모량이 많으니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서 전력 수요 이런 것들을 커버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변압기 이런 것들이 수출이 늘어나고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했다가 AI가 고점이래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도 고점이야 하면 같이 내려가면서 지금 AI와 궤를 같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좋지만 저는 한 번 꺾어서 한 번 더 꺾어보겠습니다. 자, SOFC라고요. 솔리드 옥실 퓨어셀인데요. 수소 테마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는 뭐 오늘 또 수소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수소 쪽으로는 저는 굉장히 아직도 좀 멀었다고 봐요. 그죠? 그리고 수소가 지금은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소에서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휘발유를 엄청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수소가 순수하게 그 정도 기술력이 안 와 있기 때문에 고체 산화물, 그러니까 얘는 천연가스에서 이렇게 보시면 천연가스에서 연료 전지를 뽑아내서 발전용, 가정용, 수송용, 휴대용으로 산화물을 전해질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업 분석을 자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전력과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전원용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OFC라고 다소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주가는요. 생소할 때 사서 익숙해지면 파는 거예요. 테마는. 그러니까 테마를 가끔 보시면 야, 이게 뭐야? 이게 뭐래? 도대체 초전도체가 뭐래? 초전도체가 뭐래? 그게 초전도체래? 그럼 떨어져요. 초전도체가 뭐야? 이게 진짜야? 했을 때 주가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저기 영화에서 나오던 둥둥 떠다니는 아바타에서 나오는 그 성이 초전도체를 구성된 거였어? 그럼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야? 주가는 거기서부터 폭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FOMC 이제 전력 기기 설비는 다 아시잖아요. 전선주까지도 테마가 돌았잖아요. 베트남 해저 터널까지도 테마가 돌았잖아요. 그죠? SOFC는 아직 테마가 형성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또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알맹이도 있어요. 자, 최근에 9월 6일 날요. 설비 투자 공시를 했는데 550억. 이거 시가총액 1,000억 정도 되는 기업. 볼륨이 되게 큰 회사가 아닌데 자기 자본이 540억인데요. 550억 설비 투자를 한대요. 2년간. 그죠? 이건 뭐예요? 포커판으로 치면 올인. 올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규 설비 투자에 올인을 할 정도의 기업에 한번 명운을 걸겠다는 거죠. 그죠? 신규 설비 투자 500 SOFC에 한번 얘도 드디어 뭐 밸브, 피팅 이런 거 만들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만들던 회사가 550억 베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차트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서 상한가 기록해주고 여기서 한번 계속 좀 지지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시하게 보는 부분들 똑같지요.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블랙 먼데이 때 8월 5일 날 기록했었던 여기를 어떻게 지지를 하느냐. 그죠? 어떻게 지지를 하느냐. 지금 얘도 딱 보니까 여기서 딱 걸죠. 그죠? 오늘도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오는 흐름인데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품절주예요. 상장 발행 주식 총수가
얼마 안 됩니다. 한 300만 주 정도밖에 유통 주식수가 한 300만 주밖에 안 돼요. 한 1000만 주 상장돼 있는데 최대 주주가 70%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 주면 70% 빼면 300만 주면 웬만한 종목들 하루 거래량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뭐라고 불러요? 거래 유통주가 적어서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품절주가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지금과 같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의미 없이 막 양지사 같은 거 다이어리 만드는 회사가 지금 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기업들 가끔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품절주들도 지금 좀 아다리가 좀 잘 맞는다. 품절주와 그리고 SOFC 이런 것들 그리고 설비 투자까지 이런 것들 보면 한 방 더 남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니까요. 이 부분도 경국수로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주로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주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명언이 있듯이 미리 선점해보면 좋을 섹터로 짚어주셨으니까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과 매매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임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히든주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마지막 히든주도 힌트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 K방산 오늘 보니까 K푸드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검은 반조트다 해갖고 막 김밥, 막 뭐 종목들 다 날라갔었잖아요. 뭐 라면, 삼양식품 뭐 이런 기업들 하다가 지금 싹 다 죽었죠, 그죠? K방산도 막 올라가다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안 죽은 건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자 지난 얘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시장에 불꽃이 인다면. K방산이 거짓말이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평화의 시대가 옵니까? 군비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죠? 비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지금 국제 정세상 평화의 무드가 그렇게 쉽게 찾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또 우리가 남의 거 갖다 써야겠습니까? 전쟁 시에 남의 이 국산 제품에 의존하면 어떻게 돼요? 지원해주세요 하다가 끝나버리죠. 그죠? 지어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우리 기업은 K2 전차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뭐 K9이나 또 하나에서 만드는 그리고 현대로템에서 만드는 K2 이런 전차 잘 만듭니다. 근데 변속기를 만들지 못했어요. 우리다가 예전에 우리 현대차, 기아차도 자동차 껍데기는 만들었는데 엔진은 다 일본 거 갖다 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전차를 만들었는데 변속기 같은 거 다 독일 제품 사다 썼다가 드디어 국산화에 성공을 하고 K9이나 이 제품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이 만든 이 변속기가요. 우리나라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들 박격포에도 되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자 차트 보실게요. 2만 원 죽어도 안 깨집니다. 죽어도 안 깨지죠. 1번, 2번, 3번. 뭐 블랙 먼데이가 오든 뭐가 오든 뭐 경기 침체가 오든 안 깨집니다. 2만 원은 왜요? 호가 레벨업 구간이라고 그랬죠. 그죠? 19,9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2만 10원? No. 2만 50원, 2만 100원. 50원씩 호가가 뛰기 때문에 여기는 돌파하기가 힘들지만 국도에서 고속도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죠? 고속도로에서는 또 밑으로 국도로 잘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가는 안 깨지는 호가예요. 지금 잡아주시면 여러분들 고속도로 타고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만 아주 좋은 가격대입니다. 이럴 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3번 지지대까지 이 종목 꼭 확인하셔서 오늘은 K푸드, 내일은 K방산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히든주까지 만나봤는데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오늘 살펴본 모든 히든주들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16 공개 일정을 포함한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체크해 주셨고요. 지어소프트와 DI를 포함한 오늘의 라인업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히든주 3종목 임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종목명과 투자 전략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